산청하동 산불은 진화됐지만 피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산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토사재해 예방과 함께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도의회가 집중 논의했습니다. 야간 진화 장비와 열화상 드론 등 진화 장비들이 확충되고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국립대 연구팀이 소의 위에 사는 미생물을 활용해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를 영양분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소의 메탄 배출량이 최대 50%까지 줄었는데 기존 사료 방식과 다르게 소의 건강에도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정 질문에선 삼천포항 재개발과 관광지 무장애 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 등이 나왔습니다. 경남도가 운영하는 통합 돌봄 버스가 지역 곳곳에 누비며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해구 동남치 마을에서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통합 돌봄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산청군 주민들의 시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와 무너진 일상 회복에 대한 걱정이 여전한데요. 현장에서는 토사재해 예방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이 속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가 산청군 시천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 일대, 산불로 까맣게 타버린 산자락 아래 전소된 집들 위로 토사가 유출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기가 오면 2차 피해가 이어질까 근심이 깊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이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은 같이 흙하고 뿌리에서 흙이 파이면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실 거는 이거 나무 벌목을 해주시갖고 급한 대로 마을에 집들이 있는 부분부터.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관계자들이 15일 산불 이후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청 시천면 일대의 토사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나섰습니다. 산청군도 산림청과 협력해 토양 유실이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민가인접 산지에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 현장 복구 이외에도 산청군에선 주민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청군 의회에서는 최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66억의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주택 전소, 주택 반파, 농경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주민에게 가구당 300만 원씩 3개월분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 걱정에 벗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생계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복구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도와 산청군은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 심리 지원과 임시 거주지 마련, 농업 소상공인 대상 저리 융자 등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꺼졌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이들의 일상을 재건하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15일 개회한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선 산청과 하동을 집어삼켰던 초유의 대형 산불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기후 위기로 대형 산불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경남도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일 경남도 의회에서 산청 하동 산불의 피해 주민 지원 방안과 후속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신종철 의원은 이번 산불이 단순 자연재해를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후 속에서 산불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소중한 산림자원과 주민의 삶의 터전이 무참히 훼손되었습니다. 산불의 원인 규명과 철저한 조사, 진화 과정의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 무엇보다도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현황에 따르면 14일 기준 약 277억 원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피해 신고 현황은 전체
약 277억 원입니다. 공공시설은 산림시설, 문화유산, 도로 등 182억 원의 피해가 접수되었고 또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 반파, 농작물 등 95억 원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신 의원은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질의했는데 경남도는 현장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우려 지역을 우선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청 하동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지 사방이 필요한 면적은 35헥타르, 계류 보전 대상은 8.79km,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지점은 3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종 복구 물량 및 복구 계획은 산림청과 경남도 산청 하동군 민간 전문가와 함께 또 경남도는 이번 산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야간 진화는 물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확충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야간 진화를 위한 장비, 야간 진화 헬기, 또 열화상 드론이라든지 조명타워라든지 스치라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야간 진화 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헬기와 같은 이제 해전익 항공기보다는 이제 외국과 같이 고정익 항공기도. 경남도는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특교세 등 총 8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을 위한 건축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군이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사전 점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14개 부서가 참여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점검, 이재민 구호 대책 등 사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은 5월 14일까지 취약 지역 점검을 마친 뒤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동소방서가 산불 피해 지역과 산림 인접지에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했습니다. 하동군 옥정면과 화계면 등 화재 취약 지역 6개 마을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함엔 소화기 2개씩이 비치됐으며 태양광 조명이 설치돼 밤에도 내부가 밝게 빛나는 시설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그중 37%가 소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간 사료를 통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소의 건강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경상국립대 연구팀이 메탄을 영양분으로 바꾸는 미생물을 활용해 소의 건강과 환경,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벚꽃 위에 새하얗게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함양군 백전면에서 벚꽃 축제가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막 지난 봄, 때 아닌 눈이 관측된 겁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의 원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특히 메탄가스의 경우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배 넘게 높습니다. 반면 반감기는 짧아 발생시키지만 않으면 공기 중에서 비교적 빠르게 사라집니다. 문제는 소입니다.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37%가량을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소. 소 한 마리가 트림과 방귀로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최대 500리터로 소형차 한 대의 일일 배출량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속 미생물이 먹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생성해 배출하는 건데 축산업이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국립대와 국립순천대 연구진이 소의 위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활용해 메탄을 영양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당 미생물이 메탄을 먹으면 단백질 등 영양분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실제 연구팀이 2주간 실험한 결과 미생물을 먹인 소는 먹지 않은 소에 비해 일평균 메탄 배출량이 최대 14% 감소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기간을 더 늘려 진행했을 때는 그 효과가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의 반추위에 있는 미생물, 메탄을 먹이로 이용해서 소에게 추가적인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유산균을 먹는 것처럼 소에게 프로바이오틱스로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메탄 저감 시도가 성공한 건 세계 최초. 메탄 생성 자체를 억제해 소의 소화를 방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던 기존의 방법과 차별화됩니다.
연구팀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사료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능성 사료로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사료에 첨가하게 되면은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메탄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메탄 저감 효과가 실험실을 넘어 실제 농가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또 소비자들이 친환경 축산물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식탁 앞까지 다가온 지금, 혁신 기술이 축산업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학계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경상남도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5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함께하는 봉사, 지켜야 할 안전을 주제로 열린 교육에는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재난 상황에서의 자원봉사자 위기대처 능력 강화와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제64회 경상남도민 체육대회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진주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진주시가 오는 28일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를 초청해 나의 정원 답사기를 주제로 초청 특강을 엽니다. 유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로 대중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문화사학자입니다. 특강은 오는 6월 진주시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정원과 도시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수강 접수는 진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서경방송과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첫 축양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정 질문에선 삼천포항 재개발과 이동 약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신상받은 시간은 10분. 사천시의회가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용당 항공 MRO 단지 조성비와 축동면 행정복지복합센터 신축비를 비롯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1차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36억 원이 증액된 9,43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시정질문도 진행했습니다. 최동환 의원은 정부의 항만 재개발 계획에 삼천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변공원, 해양관광 레저시설, 국제회의장 등과 연계하여 수산업 현대화 성장을 거점으로 개발한다면 낙후된 동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원 삼천포항을 제3차 항만 재개발 수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사와 사전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면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의원은 관광지에 무장애 시설을 설치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끼리 바위를 관람하기 위해선 백사장을 지나거나 상가 앞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백사장을 지나가는 것은 어렵고 한국 무장애 관광지 확대를 위하여 신규 관광시설 조성 시 관련 협회 자문 및 PF, 컨설팅 등을 통하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의 폐지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 지역 시민단체가 여야 대선 후보를 향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천시민참여연대와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경남도 지부는 1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법안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전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 법안에 대해선 지역 이기주의 행태라며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매표소 근처에 설치됐던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공적비가 설치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철거됐습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부정적인 여론을 수렴해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케이블카 개통 7주년을 앞둔 지난 9일 사업을 최초에 추진한 정 전 시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공적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론화 과정과 공공조형물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시골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의료와 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 혜택을 보기 어려운데요. 복지 전달 체계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경남도가 통합 돌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남해군을 찾았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위 하나둘 수놓아지는 생크림 장식. 딸기와 청포도까지 올려지니 매장에서 팔아도 손색 없어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케이크 하나가 완성됩니다. 직접 만드신 거니까 가족분들하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빵사 시험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다름 아닌 남해군의 동남 치마을. 경남도가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통합 돌봄버스가 이곳을 찾은 겁니다. 주거와 일상, 의료 등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합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건데 오늘 하루 마을을 찾아와준 지역 기관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에 어르신들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피었습니다.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또 앞으로 이런 행사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선 하루 3번만 운행되는 읍지역 운행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는데 이날만큼은 마을회관 앞에서 한방과 치과,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검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 돌봄버스엔 연신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뇌파와 맥파를 측정한 후 정신건강 돌봄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센터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해 호응도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길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단 기관 차원에서 먼저 나서 이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나선 겁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도 경남도와 지역 유관기관들이 준비한 부스들을 둘러보며 오늘 하루 즐거운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함께 와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와서 인사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나와서 가방이랑 케이크 만들어서 재밌었어요. 남해군도 이날 진행된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은 물론 이들의 일상에 필요한 여러 도움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라든지 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 각종 우리 여기에 또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 국민들이 더 한층 나은 복지를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과 기관, 자원봉사자까지 15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 복지 정책을 고민하고 나아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됐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15일 지역 첫 수소 충전소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충전소는 지난 2022년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포함해 총 7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설비 용량은 시간당 충전 용량 120kg으로 이는 하루 평균 220대 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남해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국비 22억 원가량을 군에 지원합니다.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에 새롭게 조성된 파라다랑스 개장식이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파라다랑스는 남해 전통 다랑이 논지형을 살려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입니다. 개장식엔 화관 만들기와 페이스 페인팅, 스냅 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개장 행사가 펼쳐진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3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동군 보건소가 15일부터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협진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원격지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인근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대상자 선정과 등록 과정을 거친 후 원격 협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의 춘향례와 한중미 국제학술대회가 최치원 역사공원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성균관 유도회 함양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유림 회원과 경주 최씨 존칭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대관림과 상림, 최치원 기념관 전시 개선 방안 설명과 실천 등에 대한 이빈 중국 양주 최치원 기념관장과 최강식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15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현철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삼천포가 미 해군의 함정 접안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삼천포항과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두를 미 해군 함정의 접안과 정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 육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두 부두는 수심이 깊어 대형 군함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으며 미 해군 구축함 한 척당 400여 명의 인원이 지역에 체류하게 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원로회가 1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경남원로회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 시점 집권 여당은 국민을 위한 대의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남도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길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한편 봄비로 인해서 밭작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비가 며칠 동안 내릴 경우 토양이 습해져 싹이나 뿌리 등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예방에 힘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4도, 남해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수요일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세종은 4도에서 23도, 광주는 6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도 평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6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2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어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